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찐으로 추천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해외여행도 대외 활동으로 공짜로 다녀왔어요. 활동에서 뭐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리워커 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 영상 20대 하길 잘했다와 20대에 이것 좀 할 걸 했던 영상 보고 오셨나요? 거기서 제가 20대로 하길 잘했다고 말했던 대외 활동이 있었죠. 이제 곧 새학기가 진짜 시작되고 개강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 공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외 활동에 대한 소개와 꿀팁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외 활동 무려 12개 정도 했고요. 친구들이 저를 대외 활동 왕이라고 불러줄 만큼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혼자 겪으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어떤 상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더보기란에 써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관심 있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행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외 활동으로 엄청 많은 국내 여행을 다녔고 해외 여행도 대외 활동으로 공짜로 다녀왔어요. 지금도 국내 활동 중에서는 국내 여행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뭐 축제 기획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축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외 활동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대외 활동을 먼저 찾는 꿀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외 활동을 주로 2가지 사이트에서 찾거든요. 혹시 네이버 카페 스펙업이라고 아시나요? 그리고 사이트 위비티라는 곳이에요. 이 두 사이트 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공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이 두 사이트만으로 충분한 대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스펙업이라는 사이트를 애용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스펙업은 매 주차별로 대외 활동을 다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쭉 리스트가 있어서 저는 그 리스트를 보면서 다음 주까지는 이걸 꼭 지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체크해 나가면서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주간 리스트 안에서도 스포터즈, 기자단, 마케터, 봉사활동 등으로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외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보통 제목에 다 있거든요. 어떤 활동인지 먼저 거른 다음에 모집 공고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았어가지고 더 스펙업을 추천드립니다. 스펙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스펙업은 대학생들의 필수 네이버 카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공모전 공고, 인턴 공고, 채용 정보들까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인턴이나 취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스펙업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추천 대외 활동과 대외 활동 고르는 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대외 활동도 사실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리스트를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의 활동들부터 잘 모르는 스타트업의 활동들까지 정말 대외 활동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활동들 중에 대외 활동을 잘 고르는 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역사가 그래도 좀 있는 활동을 해라입니다. 역사가 있다는 말이 많은 기술을 배출한 활동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기술을 배출한 활동은 그만큼 오랜 기간 그 활동을 유지해왔고 그만큼 수요도 있었다는 거고 그만큼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술을 활동을 하지 않은 1, 2기 정도 되는 활동들은 확실히 담당자님이 이 활동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이걸 하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데 담당자님도 잘 몰라서 함께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가는 느낌?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꼭 역사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굵직한 기업의 활동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굵직한 기업이 막 엄청 대기업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활동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면 그 기업의 대외 활동에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잘 묻어나 있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활동하면서도 그 회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활동에 더 애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대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대우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막 발로 뛰는 활동들이 많은데 아무런 대우가 없고 너무 대우가 좋지 않더라도 점점 활동하는데 지치고 애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좀 남는 것도 없고, 제가 실제로 어떤 이제 잘 모르는 스타트업의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겹치기도 했는데 확실히 환경이 다른 대외 활동과 비교하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 비교가 되더라고요. 점점 그 활동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역사가 깊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활동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외 활동 고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찐으로 추천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트래블 리더와 담임입니다. 이 두 활동이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이 활동 덕분에 많은 국내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서도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여행 대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했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활동이거든요. 두 활동 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하는 활동이고, 트래블 리더는 어쨌든 14기를 뽑고 있고 담임은 6기를 뽑고 있으니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활동들이죠. 이 두 활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외 활동 합격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외 활동 합격 팁은 첫째, 관심 분야를 꾸준히 유지하라입니다. 이제 대외 활동에 지원될 때도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적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활동 저 활동을 막 마구잡이로 계속 지원을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조금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 분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계속 이거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마케팅이라면 관련된 저널을 꾸준히 구독하고 공부해왔었다, 스터디를 해왔었다. 뭐 축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영화제에 꾸준히 참여를 했었다. 요식업 분야, 외식업 분야 부분을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음식 후기를 블로그에 꾸준히 연재했었다. 이런 것들이 자기 관심 분야를 꾸준히 유지한 약간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강점이 돼서 대외 활동에 합격하는 것도 더 쉽겠죠? 둘째, 첫 번째 내용은 약간 연장선인데요. 대외 활동에서 SNS는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은 SNS인 것 같아요. 사실 팔로워를 계속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팔로워의 숫자에 관계없이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SNS를 꾸준히 잘 연재한다는 것은 일단 나의 꾸준함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SNS는 이제 제가 분명히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증명이 SNS가 되기도 하니까 당연히 SNS는 저에게 엄청 큰 어필이 된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다가 외국에서 가는 대외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과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을 SNS에 연재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일부러 그 활동을 지원할 때 제 SNS에 대한 강점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팔로워가 그때 1,000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노트북과 삼성 화재에서 제 SNS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여행을 지원받아서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왔었습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제가 처음 대외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꿀팁인데요. 너무 크고 유명한 활동은 노리지 마라입니다. 처음 대외 활동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대외 활동을 알게 되는 경로가 엄청 유명한 활동들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기업에 엄청 인기 있는 해외 봉사활동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사실 대외 활동에 대한 경험도 없고 어떤 나의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엄청 높은 경쟁력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대외 활동도 경력을 만들자였어요. 주최하는 기관 자체는 조금 인지도가 있지만 대외 활동은 보통 1, 2기를 뽑는 활동들을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역사가 있는 활동을 하라였는데 그거는 조금 몇 번 해본 사람들이 좀 지원하기 좋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내가 뽑히기 위해서 인지도 있는 기업의 1, 2기 활동을 노려보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1, 2기다 보니까 아직은 활동 자체 인지도는 좀 적어서 잘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활동에는 처음 대외 활동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노려서 활동에서 뭐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우수 활동자상을 받는다든지 해서 다음 대회 활동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까지 받았다. 그러니 날 뽑아달라 해서 뽑힌 사례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처음 활동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전략적이겠죠? 이렇게 오늘은 저의 직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봤는데요. 활동은 하다 보면 그 활동에 대한 좀 감이 생기고 나의 그런 스킬도 좀 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대외 활동들을 좀 대부분에서 좀 상을 휩쓸었었어요. 그런 꿀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조금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정말 원하시고 더 약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메일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확인하고 답변도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